이른 새벽 마을 변두리에 낡은 집이 한 채 있었다. 지붕의 기와장은 몇 개가 깨진 채 방치되어 있었고, 담벼락은 허리 높이에서 무너져 있었다. 마당에는 오래전에 뽑아두고 썩어가는 풀뭉치와 봄마다 누군가 심어두었지만 끝내 제대로 자라지 못한 채 늙어버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그 나무는 줄기가 굽고 이파리가 듬성듬성했지만 해마다 조금씩은 새 잎을 내밀었다. 그 집에 노파 한 사람이 살았다. 이름은 순례라 했다. 마을에서는 그냥 변두리 할매라고 불렀다. 남편과 아들, 그리고 며느리까지 먼저 보낸 노파였다. 자식이 없는 집도 아니었고 손주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모두가 먼 곳으로 떠나간 뒤 노파는 그 집 한 채에 홀로 남아 있었다. 떠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노파는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다. 울음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었으니까. 장례를 치를 때도, 마을 여자들이 곁에서 눈물을 쏟을 때도 노파는 다소곳이 앉아서 조용히 있었다. 입은 다물고 눈은 내리깔고 손은 무릎 위에 얹어두었다. 그것이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는 사람이 있었다. 아침이 되면 노파는 일찍 일어났다. 새벽빛이 방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부엌에 나와 있었다. 솥을 올리고 물을 채우고 장작을 조금 넣어 불을 붙였다. 불이 잘 붙지 않으면 입으로 불어가며 기다렸다. 성질을 내지 않았다. 불이 안 붙을 때가 있다는 것을 노파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죽 한 솥을 쓰는 것이 하루 시작이었다. 쌀을 넣을 때면 손에 올려서 한 번 더 살폈다. 가진 쌀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넉넉하지 않은 쌀을 아껴 먹으면서도 죽을 너무 묽게 끓이지는 않았다.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힘을 내는 일이었고 허겁지겁 먹지 않기 위해 노파는 늘 조금씩 더 끓였다. 자기가 먹을 것보다 언제나 조금 더. 죽이 다 되면 노파는 작은 그릇 하나를 따로 챙겼다. 부엌 한켠의 낮은 선반 위에 그 그릇을 조심스럽게 놓았다. 죽 한 숟갈, 때로는 두 숟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누군가 물어본 적 있었다. 마을에 가끔 오는 행상 안악이 부엌 안을 들여다보다가 그 그릇을 보고는 물었다. 할매, 저건 뭐요? 누구 드리는 거요? 노파는 특별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냥 남긴 거. 라고만 했다. 안악은 더 묻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죽은 남편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다. 어떤 사람들은 아들을 그리워하는 거라 했다. 하지만 노파의 얼굴에는 그런 눈물의 기색이 없었다. 그냥 물컵 하나 더 올려놓듯 아무렇지 않게 그릇을 두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면 그릇은 비어 있었다. 노파는 그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비면 다시 채우고 또 비면 또 채웠다. 사람의 일이란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주고 채우고 또 주고 채우는 것. 낮에는 밭으로 나갔다. 오래된 밭이었는데 해가 갈수록 수확이 줄었다. 흙이 지쳐가는 것인지 아니면 노파 자신이 지쳐가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들어가는 힘에 비해 나오는 것이 적었다. 그래도 노파는 쉬지 않았다. 쉬는 법을 잊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쉬면 너무 많은 것이 생각날 것 같아서인지 그것도 알 수 없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은 간단했다. 낮에 끓인 죽이 남아있으면 그것으로 때웠고 없으면 물에 밥 한 숟갈을 말아서 먹었다.
반찬은 언제나 간소했다. 간장 한 종지, 아니면 마당 한 켠에 담근 묵은 김치. 어떤 날은 그것도 없었다. 그래도 노파는 밥상 앞에서 서두르지 않았다. 잘 먹지 못해도 천천히 먹었다. 맛이 없어도 억지로 삼키지 않았다. 먹는 것은 몸을 이어가는 일이고 그 일을 소홀히 하면 내일을 맞이할 힘이 없다는 것을 노파는 알고 있었다. 저녁을 먹고 나면 부엌을 정리했다. 그릇을 씻고 솥을 닦고 바닥을 쓸었다. 그리고 낮은 선반 위에 다시 그릇 하나를 올려두었다. 죽 한 숟갈. 그것이 마지막 일과였다. 불을 끄기 전에 노파는 잠깐 그 그릇을 바라보았다. 특별히 무슨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부엌의 희미한 불빛 아래 빈 그릇이 되기 전에 그 숟갈을. 그 순간만큼은 노파의 얼굴이 조금 달랐다. 무언가를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는 것도 아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얼굴이었다. 불을 끄면 그릇은 어둠 속에 남았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비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먹을 것이 부족한 사람이 왜 매일 밤 무언가를 내놓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귀신에게 주는 거 아니냐는 말도 있었다. 그 노인 혼자 살다가 머리가 좀 이상해진 것 아니냐는 수군거림도 있었다. 아이들은 노파의 집 앞을 지날 때 걸음을 빠르게 했다. 노파는 그런 말들을 알지 못하는 척했다. 아니, 알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해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노파는 오래전에 깨달았다. 그래서 노파는 매일 밤 그 작은 그릇을 낮은 선반 위에 올려두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순례가 아직 노파가 아니었을 때의 이야기다. 남편 최서방은 두 팔이 넓고 웃음소리가 골짜기까지 퍼지는 사람이었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젊었다. 가난이 대수로운 것이 아니었다. 봄이 오면 씨를 뿌리고 가을이 오면 거두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굶지는 않았다. 그리고 어린 아들이 있었다. 아들이 걸음을 배우던 날, 순례는 하루 종일 아들의 발목을 두 손으로 받쳐주며 마당을 돌았다. 그 시절의 기억은 지금도 가끔 꿈에 나왔다. 꿈속에서는 아들이 아직 작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고 마당에 꽃이 피어 있었다. 그 꿈에서 깨어날 때가 가장 어려웠다. 꿈이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을 뜨고 나서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봐야 했다. 그해 가을, 산으로 간 일이 있었다. 남편이 장을 보러 읍내에 간 날이었다. 순례는 혼자 산에 올랐다. 산나물을 캐기 위해서였다. 이미 계절이 지나서 나물은 많지 않았지만 손이 빈 채로 내려오는 것이 아까웠다. 산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쓸만한 것들이 있었다. 한 시즌쯤 올랐을까 순례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길 옆 바위 틈이었다. 무언가가 쓰러져 있었다. 처음에는 넝쿨이 엉킨 것인가 했다. 그런데 그 덩어리가 아주 조금 가늘게 숨을 쉬고 있었다. 짐승이었다. 가까이 다가가서야 알았다. 털이 불그스름하고 몸이 길었다. 발목 부근이 피로 얼룩져 있었다. 함정이나 덫에 걸렸다가 도망쳐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짐승에게 물린 것인지 상처가 깊었다. 눈은 감겨 있었다. 숨소리가 얕았다. 순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무섭지 않았다. 위험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냥 그 짐승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였다.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살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계산하지 않았다. 그냥 쭈그려 앉았다. 주머니에서 헝겊 조각을 꺼냈다. 등에 맨 보따리에는 산나물을 캐다가 묶으려고 챙겨온 천 조각이 있었다. 술래는 그것을 길어왔던 물에 적셨다. 산 위에는 작은 샘이 하나 있었다. 오가며 물을 마시는 곳이었다. 헝겊에 물을 적셔서 짐승의 상처 위에 조심스럽게 대었다. 짐승은 움직이지 않았다. 눈도 뜨지 않았다. 그러나 숨소리가 아주 조금 고르게 변하는 것 같았다. 술래는 한참 그렇게 앉아 있었다. 헝겊이 마르면 다시 물을 적시고 상처를 닦고 다시 대었다. 산 그늘 속에서 시간이 흘렀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더 있다가는 산에서 길을 잃을 것 같았다. 술래는 일어섰다. 남긴 나물은 없었다. 헝겊은 다 썼다. 보따리도 거의 비어 있었다. 내려가야 할 시간이었다. 그런데 내려가기 전에 술래는 한 가지를 더 했다. 보따리 안에 남아있던 것을 꺼냈다. 아침에 먹다 남긴 쌀떡 몇 조각이었다. 그것을 짐승의 코 가까이에 두었다. 먹으면 좋고 먹지 못하더라도 배고픈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먹지 못한다면 새가 가져갈 것이었다. 그리고 술래는 산을 내려왔다. 남편이 장에서 돌아와 있었다. 늦었네. 술래가 말했다. 산에서 좀 더 설명하지 않았다. 남편도 더 묻지 않았다. 저녁을 지어 먹고 아들을 재웠다. 그날 밤은 별달리 특별한 것이 없었다. 다음 날 산에 올라가 보았을 때 그 자리는 비어 있었다. 핏자국이 조금 남아 있었다. 떡은 없었다. 짐승도 없었다. 살아서 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짐승이 끌고 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술래는 그 자리를 한번 바라보다가 나무를 캐기 시작했다. 그날의 일을 오래 기억하지는 않았다.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다. 닭이 다쳤을 때, 밭에서 새끼 뱀을 발견했을 때, 빗속에서 쓰러진 노인을 부축했을 때, 누군가가 힘든 상황에 있으면 도왔고, 도운 뒤에는 잊었다. 그것이 술래의 방식이었다. 특별히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기억하려고 붙잡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삶이 흘러가면 그것들도 함께 흘러갔다. 그래서 그날의 짐승이 무엇이었는지 술래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아주 가끔 많은 시간이 지나서도 꿈속에 그 바위 틈이 나왔다. 적황색 털의 짐승이 낮게 숨을 쉬고 있는 모습이, 그리고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 헝겊에 물을 적시던 자신의 손이. 꿈에서 깨고 나면 기억나지 않았다. 아침 공기를 마시고 밥을 지으면 그 꿈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것이 여우였다는 것을 술래는 알지 못했다. 알 이유도 없었다. 세월은 길었다. 남편 최서방이 먼저 갔다. 어느 해 겨울 논을 갈다가 쓰러졌다. 의원을 불렀지만 소용없었다. 사흘 밤을 넘기지 못했다. 술래는 남편이 눈을 감는 것을 옆에서 보았다. 남편의 마지막 숨이 방 안에 흩어질 때 술래는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다. 울지 않았다. 울었는지도 모르겠다. 장례를 치렀다. 마을 사람들이 도왔다. 술래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아들은 남았다. 아들은 어렸을 때와 달리 말이 없고 눈이 깊은 사람이 되었다. 어머니를 닮았다는 말을 들었다. 젊어서 장가를 들었고
며느리도 착했다. 손자도 생겼다. 잠깐 동안이었지만 그 집 마당에 아이의 웃음소리가 퍼지는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 시간도 길지 않았다. 아들이 읍내에 일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해가 있었다. 물이 많이 불어난 해였다. 다리가 무너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다리를 건너다가 아들이 쓸려갔다는 말이 뒤에 왔다. 며느리는 손자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다. 혼자가 된 것은 그때부터였다. 순례는 그 뒤로도 오래 살았다. 아들이 간 해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남편을 보내고 아들마저 보냈으니. 하지만 순례는 다음 해에도 밭에 씨를 뿌렸다. 그 다음 해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서가 아니었다. 그냥 살았다. 씨를 뿌리면 싹이 나오고 싹이 나오면 거두어야 했다. 거두어야 하면 밥을 지어야 했고 밥을 지으면 내일이 왔다.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밥을 지을 때마다 한 숟갈을 더 떴다. 누구를 위해서인지 묻는다면 순례는 아마 대답하지 못했을 것이다. 남편을 위한 것이냐고 하면 고개를 가로젓고 아들을 위한 것이냐고 하면 잠시 침묵했다가 역시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냥요. 그것이 전부였다. 어쩌면 배고픔이 익숙해진 사람이 하는 행동이었는지 모른다. 많이 먹지 못해서 늘 조금씩 남기는 것이 몸에 배었는지 모른다. 아니면 아주 오래전 산에서 만난 짐승의 기억이 어딘가에 남아서 굶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으로서 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것조차 순례 자신도 알지 못했다. 그저 밥을 짓고 한 숟갈을 남기고 선반 위에 올려두는 것이 하루의 일부가 되었다. 겨울이 길었던 해가 있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이고 길이 막혀서 읍내에 나가지도 못했다. 장작이 떨어져 가고 쌀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몸이 좋지 않아서 밭에 나가지도 못했다. 그 겨울의 순례는 처음으로 굶었다. 하루가 아니라 이틀을. 이틀째 되는 날 저녁 순례는 다시 선반 위에 그릇을 올려두었다. 죽도 없었다. 남은 쌀을 물에 불려 한 숟갈 떴다. 그게 전부였다. 끓이지도 않은 날 것이었다. 그래도 올려두었다. 굶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이 굶을 때에도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아니면 이상한 일이 아닌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그릇은 비어 있었다. 그리고 장작이 생겼다. 마당 한켠에 묶여 있었다. 어느 누가 가져다 놓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마을이 눈으로 막혀 있었으니 가져다 놓은 사람은 마을 사람이 아니었다. 장작은 잘 쪼개져 있었고 양도 상당했다. 순례는 그 장작을 보면서 오래 서 있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불을 피웠다.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순례의 방식이었다. 고마운 것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그 이유를 너무 오래 들여다보지 않는 것. 이유를 알면 감사해지고 감사하면 갚아야 할 것 같고 갚아야 할 것 같으면 빚이 생기는 것이니 순례는 빚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불을 피웠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들어서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더위가 시작되는 때였다. 마당에 서 있으면 멀리 산에서 저녁 바람이 내려왔다. 그 바람을 맞으며 순례는 마당을 조금 쓸다가 부엌에 들어가 저녁을 지었다. 작은 불 하나에 솥을 올리고 죽을 끓였다. 창문이 없는 부엌은 낮에도 어둑했는데 저녁이 되면 더 어두웠다.
기름 등잔이 하나 있었지만 기름이 많지 않아서 아꼈다. 불꽃 하나로 요리도 하고 빛도 삼았다. 그때 창밖으로 무언가 지나갔다. 술래는 처음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들고양이나 족제비가 지나가는 일이 종종 있었다. 이 집에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짐승들도 아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두 번째로 지나갈 때 술래는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다. 창문 아래 그림자가 하나 있었다. 사람의 그림자는 아니었다. 짐승이었다. 하지만 보통 짐승처럼 달려가지 않았다. 그 그림자는 천천히 움직이다가 부엌 문 앞에서 멈추었다. 그리고 잠시 그 자리에 있다가 사라졌다. 술래는 더 보려고 하지 않았다. 죽이 다 되었고 그릇에 담아야 했다. 선반 위에 한 숟갈을 올려두고 불을 줄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잠을 자기 전에 문을 걸었다. 그날은 별달리 무서운 마음이 들지 않았다. 그냥 있었다가 간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릇은 비어 있었다. 그런 날이 이어졌다. 며칠에 한 번은 그 그림자가 보였다. 어떤 날은 부엌창 아래, 어떤 날은 마당 한 귀퉁이, 어떤 날은 담장 위. 항상 같은 시간이었다. 어둠이 내리고 저녁 불이 켜질 무렵. 술래는 그 그림자를 자세히 보려고 하지 않았다. 가까이 가거나 불을 들고 나가보거나 이름을 불러보지도 않았다. 그냥 있는 것을 알았다.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확인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선반 위에 그릇이 아침마다 비어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여름 끝 무렵 비가 오는 날이었다. 술래가 밭에서 늦게 들어오다가 마당 안에 무릉덩이가 생긴 것을 보았다. 부엌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무릉덩이 옆에 발자국이 있었다. 비가 와서 흙이 부드러워진 자리에 짐승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내 발이었다. 개보다는 작고 고양이보다는 큰 발자국이었다. 발자국은 부엌 문 앞에서 시작해서 마당을 가로질러 담장 쪽으로 이어지다가 끊겼다. 술래는 그 발자국을 따라 걸어보지 않았다. 하지만 한동안 서서 바라보았다. 빛 속에 찍힌 발자국은 선명했다.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다. 무겁지 않고 가볍지도 않은 어딘가 조심스러운 걸음이었다. 비가 더 오면 지워질 것이었다. 술래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날 저녁 선반 위에 죽을 올려두면서 술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비 맞았구나. 아주 작은 소리였다. 대답이 없었다. 부엌은 조용했다. 그런데 한참 뒤에 부엌 문 밖에서 무언가 스치는 소리가 났다. 술래는 일어나지 않았다. 불을 들고 나가지도 않았다. 그냥 그 소리가 사라지는 것을 들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뒤로도 그림자는 왔다 갔다 했다. 어떤 날은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깨면 집 안이 따뜻했다. 아직 불을 피우지 않았는데 방 안이 포근했다. 담요를 걷어보면 담요 아래가 따뜻했다. 장작이 들어간 것 같지 않은데 아침에 부엌에 나가면 솥이 따뜻했다.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었다. 하지만 술래는 설명을 원하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 생기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대신 그냥 있는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 술래의 방식이었다. 어떤 것은 이해하면서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이해하지 못해도 받아들여야 했다. 살면서 그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지혜라면 술래는 그 지혜를 일찌감치 몸으로 익혔다.
그러나 한 가지는 달라졌다. 선반 위에 그릇을 올려둘 때 예전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담게 되었다. 한 숟갈이 아니라 두 숟갈. 아니면 때로는 밥 한 공기. 먹을 것이 부족한 것은 여전했지만 그 그릇만큼은 아끼지 않았다. 그것이 순례가 아는 방식으로 보답하는 방법이었다. 그 마을에는 20몇 집이 있었다. 대부분은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인근 읍내에 나가 장사를 했다. 가난한 집이 많았지만 순례처럼 혼자 사는 노인은 드물었다. 노인이 혼자 사는 것을 마을에서는 묵인하지만 걱정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보통이었다. 행상 안악이 가끔 순례의 집을 들렀다. 필요한 것이 없느냐 이것저것을 들고 왔다가 갔다. 실이나 바늘 아니면 작은 먹거리들. 순례는 그것을 받기도 하고 사양하기도 했다. 많이 받지 않았다. 빚지는 것이 싫었으니까. 한 번은 이장댁에서 사람을 보냈다. 할매, 왜 따로 살지 말고 마을 안쪽으로 옮겨 오시지요. 아들네 빈 방이 있어요. 순례는 고마웠지만 고개를 저었다. 이 집이 내 집이요. 그것으로 끝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순례의 집에 대해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었다. 겨울에 그 집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일이었다. 장작을 살 돈도 없어 보이는 노파인데 겨울 내내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왔다. 처음에는 친척이 몰래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친척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마을 사람 중 누군가 몰래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다음으로는 밭 이야기였다. 순례의 밭은 오래된 밭이었고 혼자 가꾸기에는 너무 넓었다. 그런데 계절마다 밭 상태가 나쁘지 않았다. 잡초가 많이 자라지 않았다. 순례가 다 못 맨 곳이 분명한데 어느 날 아침 나가보면 정돈이 되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준 것인지 하고 생각했지만 그 누구도 새벽에 남의 밭을 갔다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쌓이면서 마을에는 여러 말이 돌았다. 변두리 할매 집에 뭔가 있어.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라 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남편이 돌봐주는 것이라 했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 집 안에 이상한 것이 살고 밤에 집을 지킨다는 소문이 퍼졌다. 순례는 그 소문에 대해 아는 척하지 않았다. 누가 물어봐도 그냥 웃기만 했다. 웃음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럴 때만큼은 조용히 웃었다. 무슨 의미의 웃음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한 번은 이장이 직접 왔다. 가을이 깊어가는 저녁이었다. 이장은 솔직한 사람이었다. 마당에 서서 말했다. 할매, 마을에서 말들이 많아요. 저 집에 뭔가 이상한 게 있다고. 귀신이니 뭐니. 애들이 무서워하고 안악들도 그 길로 안 다니려 하고. 순례는 이장을 보면서 잠시 있다가 말했다. 그 짐승들도 먹어야 사는 거요. 이장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다. 무슨 짐승이요? 순례는 더 말하지 않았다. 들어가서 저녁 드시고 가세요. 이장은 저녁을 먹고 갔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계속 수군거렸다. 하지만 순례의 집 앞을 지나갈 때 딱히 무서운 일이 생기지는 않았다. 이상한 소리도 없었다. 밤에 불빛이 넘실거리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낡은 집에 노파 한 사람이 살고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것이 전부였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 집을 조심스럽게 대했다. 어쩌면 그것이 더 좋은 일이었는지 모른다. 아무도 함부로 드나들지 않았으니까. 순례의 집은 조용했다.
그리고 그 집 부엌 낮은 선반 위에 그릇도 매일 밤 가득 찼다가 아침이면 비어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면 집 안의 냄새가 달라졌다. 여름의 축축한 냄새가 사라지고 건조하고 조금 달큰한 냄새가 스며들었다. 장작을 태우면 연기 냄새와 함께 무언가 따뜻한 것이 번지는 것 같았다. 짐승 털 냄새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꽃 냄새라고 하기에도 달랐다. 가을 산 냄새와 비슷했다. 낙엽이 쌓이고 흙이 식어가는 냄새. 술래는 그 냄새가 싫지 않았다. 어떤 날은 밤에 자다가 깨면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가볍고 조심스럽고 이따금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지는 소리였다. 술래는 눈을 감은 채 그 소리를 들었다. 무섭지 않았다. 아이를 재울 때 듣던 소리와 비슷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잠을 자다가 뒤척이면 옆에서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 소리, 그 느낌과 비슷했다. 누군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조용히 있는 것. 말이 없어도 곁에 있다는 것. 그 느낌이었다. 어느 날 새벽 술래는 일찍 부엌에 나갔다.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시간이었다. 솥뚜껑을 들었다. 죽이 식어 있었다. 어제 저녁에 남긴 것이었다. 그런데 불이 꺼져 있어야 할 아궁이가 따뜻했다. 장작을 아직 넣지 않았는데 아궁이 속이 따스했다. 재가 아직 남아있는 것보다 더 따뜻했다. 술래는 아궁이 앞에 손을 내밀어 보았다. 온기가 있었다. 그리고 솥 안을 보았다. 어제 저녁 먹다 남은 죽이 아직도 따뜻했다. 술래는 한동안 솥 앞에 앉아 있었다. 그 따뜻함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솥에서 나오는 온기를 느꼈다. 겨울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솥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처럼 희미한 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밥을 먹었다. 아직 따뜻한 죽을. 아침 어스름 속에서 혼자 천천히. 그것이 가장 따뜻한 아침이었다는 것을 술래는 나중에서야 깨달았다. 나무를 캐러 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술래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마을 어귀였다. 논 사이 좁은 길이었다. 저녁 햇살이 길게 눕는 시간이었다. 그 길 위에 뭔가 서 있었다. 잠깐이었다. 짐승 하나가 논 사이에 서서 술래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적황색 털이었다. 몸이 가늘고 길었다. 꼬리가 길고 풍성했다. 눈이 황금빛에 가까웠다. 여우였다. 술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짐승을 바라보았다. 여우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바라보았다. 오래전 산 위에서 쓰러진 채 숨을 쉬던 짐승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털빛이 비슷했다. 눈빛이 달랐다. 산에서 본 그 짐승은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눈빛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다. 술래는 가만히 서서 그 눈빛을 마주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우도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았다. 잠시, 아주 잠시. 그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없었다. 해가 조금 더 기울었을 때 여우는 눈을 한 번 내리깔았다가 돌아섰다. 그리고 논 뒤로 사라졌다. 술래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집으로 걸어왔다. 그날 저녁 선반 위에 그릇을 올려두면서 술래는 조금 더 정성스럽게 담았다. 평소보다 조금 더 아끼던 마른 나무를 한 줌 더 얹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해의 가을은 유독 건조했다.
비가 거의 오지 않은 채 더위가 지나가고 가을이 왔다. 낙엽이 마르고 바람이 강했다. 마을 사람들은 불을 조심하라는 말을 서로 했다. 아이들에게 불장난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논두렁에 마른 볏짚을 태우는 것도 미루었다. 그런데도 일은 일어났다. 어느 밤이었다. 술래가 잠든 지 한참 지났을 때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다. 그런데 소리가 점점 커졌다. 불이야, 불이야. 그 소리였다. 술래는 일어났다.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냄새가 들어왔다. 연기 냄새였다. 탁하고 쓴 냄새였다. 하늘을 보니 마을 한가운데 쪽에 붉은 빛이 올라오고 있었다. 불꽃이 하늘 위로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술래는 서둘러 마당으로 나왔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비명, 고함, 발소리. 아이들 우는 소리도 들렸다. 술래는 그쪽으로 향하려다가 멈추었다. 불은 마을 안쪽에서 시작된 것 같았다. 바람이 강했다. 마른 지붕에 불똥이 날리면 순식간에 번졌다. 그 속도가 눈에 보일 것 같았다. 불이 번지는 방향이 어디인지 술래는 빠르게 판단했다. 바람은 이쪽으로 불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려가면서 각자 가진 것을 챙기고 있었다. 쌀독을 들고 뛰는 사람이 있었다. 어린아이를 안고 뛰는 사람이 있었다. 귀한 물건을 허리에 동여매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었다. 술래는 마당에 잠시 서 있었다. 챙길 것이 없었다. 아니, 있었다. 남편이 쓰던 낡은 곰방대. 아들이 어릴 때 가지고 놀던 나무 구슬. 그것들이 방 안 어딘가에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을 들고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았다. 부엌이 먼저였다. 술래는 부엌 쪽으로 걸어갔다. 할매, 빨리 나와요. 길을 지나는 마을 안악이 소리쳤다. 불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술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부엌 문을 열었다. 그 안에 있었다. 낮은 선반 위에 그릇이. 어젯밤에 올려두고 아직 아침이 오지 않았으니 비어있을 리 없었다. 죽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술래는 그 그릇을 바라보았다. 연기 냄새가 점점 짙어지는 부엌 안에서 낮은 선반 위에 그릇을 바라보았다. 여기엔 내가 남겨둔 마음이 있어. 혼자 하는 말이었다. 아무도 없었다. 부엌은 어두웠고 연기 냄새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멀리서 불꽃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부엌 문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술래는 도망가지 않았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늙은 몸이 더 이상 빠르게 뛰어갈 수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었다. 이 집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느낌이 있었다.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이 부엌 안에, 이 선반 앞에 있어야 한다는 느낌.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밖에서 불꽃이 번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웃집 지붕이 넘어지는 소리. 나무가 타는 소리. 사람들이 멀리 달아나는 소리가 점점 희미해졌다. 술래는 선반 앞에 앉아 두 손을 모았다.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 기도가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이 술래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때였다. 부엌 바깥에서 무언가가 왔다. 소리가 없었다. 발소리도 없었다. 하지만 부엌 문 앞에 무언가 있는 것이 느껴졌다. 따뜻한 기척이었다. 불꽃에서 오는 열기가 아니었다. 그보다 더 조용하고 더 낮은 곳에서
오는 따뜻함이었다. 술래는 고개를 들었다. 부엌 문 밖 어둠 속에 그림자가 있었다. 여우였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부엌 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불빛이 멀리서 흔들리는 속에서 그 눈빛만이 반짝였다. 황금빛 눈이었다. 술래는 그 눈을 바라보았다. 말이 없었다. 여우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술래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냥 바라보았다. 불꽃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불이 번지는 속도는 빨랐다. 강한 바람이 불꽃을 실어 날랐다. 마른 볏짚 지붕들이 하나씩 타올랐다. 마을 안쪽에서 시작된 불은 바람을 타고 번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멀리 달아났고 일부는 마을 어귀에서 불이 번지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누군가가 소리쳤다. 변두리 할매는 어떻게 됐어? 아무도 몰랐다. 그 집 방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없었다. 불이 그쪽으로 번지고 있었으니까.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은 멀리서 그 집을 바라보았다. 불이 이제 마을 변두리까지 닿을 것이었다. 몇 집 건너 불꽃이 올라가고 있었다. 그 다음 집, 또 그 다음 집. 마지막으로 변두리 낡은 집 차례가 올 것이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불은 번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낡은 집 앞에서 방향이 바뀌었다. 바람이 갑자기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불꽃이 그 집의 낡은 담벼락 앞에서 꺾였다. 담벼락을 넘지 않았다. 바람이 순간 방향을 바꾸었다. 아무도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었다. 불은 담벼락 바깥을 돌아서 다른 쪽으로 번졌다. 그러나 그 집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았다. 낡은 기와장이 깨진 지붕도, 담벼락도, 마당 안에 오래된 나무도 그 집은 온전했다. 마을 어귀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새벽이 올 무렵 불이 잦아들었다. 마을 안쪽에 여러 집이 타서 재가 되었다. 담장이 무너진 집도 있었고 지붕이 완전히 내려앉은 집도 있었다. 사람들은 다시 마을로 돌아와 각자의 집을 확인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멍하니 서 있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변두리 쪽으로 달려갔다. 낡은 집 앞에서 그 사람은 멈추었다. 집이 그대로였다. 담벼락도, 지붕도, 마당도. 연기 냄새가 조금 났지만 불에 탄 흔적이 없었다. 마당 안에 굽은 나무도 그대로였다. 기와장 위에 먼지만 조금 쌓여 있었다. 그리고 부엌 안에 노파가 앉아 있었다. 낮은 선반 앞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다. 자는 것인지 기도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할매. 그 소리에 술래가 눈을 떴다. 어떻게 된 거요? 불이 나지 않았어요? 사람이 물었다. 술래는 두리번거리지 않고 그냥 일어서면서 말했다. 있었다가 갔어. 더 설명하지 않았다. 사람은 집안을 둘러보다가 부엌 문 밖으로 나가 담벼락 쪽을 살폈다. 담벼락 밑에 뭔가 남아 있었다. 발자국이었다. 작은 짐승의 발자국이 담벼락을 따라 이어져 있었다. 한 바퀴를 돈 것 같은 집을 둘러싼 발자국이었다. 네 발, 가볍고 조심스러운 발걸음. 그 발자국들이 집을 한 바퀴 돌고 마지막으로 담장 바깥쪽으로 이어지다가 끊겼다. 이게 뭐요? 사람이 물었다.
술래가 나와서 발자국을 내려다보았다. 잠시 바라보다가 술래는 말했다. 갔구나. 그게 전부였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그 집 앞으로 왔다. 불 속에서도 타지 않은 집.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바람이 갑자기 방향을 바꾼 것이라고 했다. 우연히 불꽃이 건너뛰었다고도 했다. 재가 된 집들 사이에 그 낡은 집만이 온전히 서 있었다. 술래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다. 마당으로 나와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다. 새벽 하늘이 붉었다. 불 때문에 붉은 것이었다. 그런데 그 붉음 속에서 동쪽으로 조금 밝아오는 것이 보였다. 해가 뜨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술래는 부엌으로 다시 들어갔다. 선반 위에 그릇을 들었다. 죽이 그대로 있었다. 밤새 거기에 있었던 그릇이었다. 그것을 마셨다. 차가워져 있었지만 끝까지 다 마셨다. 그리고 솥에 물을 올렸다. 아침을 지어야 했다. 마을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지쳐 있을 것이었다. 쌀이 남아 있으면 죽을 끓여야 했다. 술래는 부엌에서 불을 피우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그림자는 오지 않았다. 선반 위의 그릇은 아침이 되어도 그대로였다. 비어 있지 않았다. 술래가 올려두었던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닷새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술래는 알았다. 갔구나. 특별히 슬프지 않았다. 슬픔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이 가라앉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세상에는 올 때가 있고 갈 때가 있었다. 남편도 그랬고 아들도 그랬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그랬다. 다만 한 가지가 달라졌다. 술래는 더 이상 부엌 선반 위에 그릇을 올려두지 않았다. 처음에는 습관처럼 손이 갔다. 밥을 지으면서 한 숟갈을 뜨려는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그러다가 멈추었다.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다. 그것을 그만두면서 술래는 처음으로 왜 그 일을 해왔는지 생각했다. 한 숟갈을 남기는 것을, 밤마다 선반 위에 올려두는 것을,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한 날은 기억나지 않았다. 아들이 간 뒤부터였는지 아니면 더 일찍부터였는지. 산에서의 일이 떠올랐다. 오래전 일이었다. 바위 틈에 쓰러진 짐승. 물에 적신 헝겊. 남겨두고 온 떡 몇 조각. 그 기억이 오랜만에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 짐승이 여우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면 아닐 수도 있었다.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확인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미 일어난 일들은 일어난 것이었다. 오랜 겨울 동안 꺼지지 않은 불, 정돈된 밭, 따뜻했던 솥, 그리고 불이 나던 밤, 집을 한 바퀴 돌았던 작은 발자국들. 그것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이제 알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들이 무엇이었는지도 알 것 같았다. 빚이었다. 오래된 빚이었다. 기억도 희미해진 먼 날, 한 생명이 지게 된 빚이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긴 시간을 기다린 존재였다. 말 한마디 없이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게 조용하고 꾸준하게. 그것이 보은이었다. 거래가 아니었다. 계산이 아니었다. 주었으니 받는다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빚을 진 것이 있으면 갚는 것이었다. 빚을 준 사람이 기억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빚진 자신이 그것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술래는 부엌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다. 아침이었다. 이른 햇살이 마당에 내려앉아 있었다. 굽은 나무가 아직 거기 있었다. 작은 잎들이 달려서 가을 바람에 조금씩 흔들렸다. 술래는 그 나무 아래에 섰다. 오랜만에 그냥 서 있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나무가 만드는 작은 그늘 속에 햇살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꼈다. 한동안 그렇게 있다가 술래는 고개를 들었다. 마을이 보였다. 화재가 지난 뒤 마을은 이제 막 복구가 시작되고 있었다. 탄 자리를 치우고 새 목재를 나르는 사람들이 보였다. 어떤 집은 이웃의 도움으로 새 지붕을 얹고 있었다. 술래는 그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뭔가를 가지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손이 빈 채로는 가지 않을 것이었다. 부엌으로 돌아가서 밥을 지었다. 쌀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끼지 않았다. 가진 것을 다 부어서 솥 가득 죽을 끓였다. 다 되면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밥 짓는 동안 술래는 그냥 불을 지켰다. 오래전에 다친 짐승 하나를 살렸다. 그것이 긴 시간을 거쳐 이렇게 돌아왔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받았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났다. 이제 다시 술래의 차례였다. 가진 것을 내어놓는 것. 마을이 힘들 때 문을 여는 것. 그것이 인연이었다. 마을이 복구되는 것은 한두 달 안에 될 일이 아니었다. 집이 탄 사람들이 여럿이었고 가재도구를 잃은 사람도 많았다. 이웃들이 서로 도왔다. 가진 것을 나누고 힘을 합쳐 일했다. 그래도 겨울이 오기 전에 모든 집이 복구되지는 못했다. 술래의 집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다. 할매, 잠시 좀 신세 져도 되겠소. 집 잃은 젊은 부부였다. 아이가 둘이었다. 술래는 방 하나를 내주었다. 다음에는 홀로 된 노인이 왔다. 그것도 받아들였다. 집이 넓지 않았지만 방 하나에 두 사람이 자면 되는 일이었다. 처음에 술래가 낯선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술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아침에 죽을 끓이면 조금 더 많이 끓였다. 그릇이 하나에서 셋이 되었다. 밥을 먹을 때 혼자가 아니었다. 그것이 달랐다. 하지만 술래의 말이 많아지지는 않았다. 밥상 앞에서 조용했고 식사가 끝나면 각자 일을 했다. 아이들은 달랐다. 집에 들어온 젊은 부부의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다녔다. 굽은 나무 아래에서 무언가를 줍고 땅에 그림을 그렸다. 마당에 아이 소리가 나는 것은 아들이 어렸을 때 이후로 처음이었다. 술래는 그 소리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냥 들렸다. 부엌에서 밥을 지으면서 마당에서 아이 소리가 들렸다. 창을 통해 아이들이 나무 아래서 노는 것이 보였다. 바라보다가 다시 솥에 집중했다. 한 아이가 부엌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저 배고파요. 7살 정도의 아이였다. 술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잠시 있다가 죽 한 그릇을 내주었다. 아이는 받아서 먹었다. 맛있냐고 묻지 않았다. 아이도 특별히 말하지 않았다. 그냥 먹었다. 그 아이가 그 다음 날도 왔다. 또 그 다음 날도. 술래는 매번 내주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집안이 조금씩 달라졌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있었다. 젊은 부부가 저녁이면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홀로 된 노인이 부엌에 와서 밥 짓는 것을 도왔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는데 조금씩 이야기가 늘었다. 술래는 그것이 불편하지 않았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저녁에 이야기 소리가 있었다. 아들이 어렸을 때도 그랬다. 오래 혼자 지내다 보니 그 소리들이 멀어졌는데 다시 가까이 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다. 아주 오래전부터 알던 것이 돌아온 것 같았다. 봄이 왔다. 마을의 복구가 거의 다 마무리되었다. 젊은 부부가 새 집으로 이사 갔다. 아이들이 짐을 싸면서 술래에게 왔다. 할머니, 이제 가요. 술래가 말했다. 그래, 잘 살아라. 짧았다. 아이들이 마당을 나가면서 한번 돌아보았다. 굽은 나무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그 나무 아래서 놀던 것이 기억나는 듯했다. 그리고 걸어갔다. 홀로 된 노인은 조금 더 있다가 갔다. 마지막 날 저녁 밥을 같이 먹으면서 그 노인이 말했다. 고마웠어요, 술래씨. 술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덕분에 나도 편했어요. 그렇게 집은 다시 비었다. 그런데 예전과 달랐다. 예전에 비어 있음은 무거웠다. 집 안이 너무 조용해서 움직임이 없어서 그 무거움이 눌러왔다. 그런데 이번 비어 있음은 달랐다. 아이들 소리가 남은 것 같은, 이야기 소리가 스민 것 같은 그런 비어 있음이었다. 술래는 부엌에 나가서 문을 열었다. 봄 바람이 들어왔다. 마당에 나가서 서보았다. 굽은 나무에 새 잎이 나오고 있었다. 매년 해왔던 일이었다. 조금 늦게 듬성듬성이지만 매년 새 잎을 내밀었다. 술래는 그 잎을 바라보다가 집 문을 열어두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냥 열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도록.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들어오도록. 그날 이후 술래의 집 문은 대개 열려 있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술래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남편을 생각했다. 아들을 생각했다. 며느리를, 멀리 간 손자를. 그리고 긴 혼자의 시간 동안 있었던 것들을. 겨울에 나타난 장작. 따뜻했던 새벽솥. 발자국들. 불이 나던 밤. 인연이란 무엇인가를 술래는 가끔 생각했다. 그것을 거창하게 생각한 적은 없었다. 인연은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산에서 한 짐승을 지나치지 않은 것. 헝겊에 물을 적셔 상처에 댄 것. 먹다 남은 떡 몇 조각을 코 가까이 두고 온 것. 그것뿐이었다. 그 작은 일이 오랜 시간을 돌아서 이렇게 닿았다. 아니, 어쩌면 닿은 것이 인연이 아니었다. 인연은 처음부터 있었다. 그 산 위 바위 틈에서 물에 적신 헝겊이 한 생명에게 닿았던 그 순간부터. 그 이후로 긴 시간이 흘렀지만 인연의 실은 끊어지지 않았다. 그 실을 잡고 있던 것은 여우였다. 술래는 자신이 그 실을 놓아버렸다고 생각했다. 산에서 내려오면서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잡고 있었다. 기억하고 있었다. 긴 세월 동안 때를 기다렸다. 그것이 마음이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마음이 있는 것은 받은 것을 기억했다. 갚아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갚을 때가 되면 조용히 갚았다. 말 없이 과하지 않게 받은 것만큼. 술래는 그것이 고맙다는 생각을 오래 했다. 고마운 것에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냥 고마웠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 이제야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고마움이었다. 따뜻하고 조용하고 무겁지 않은 고마움. 봄날 오후 술래는 마당을 쓸다가 잠시 일손을 멈추었다. 어딘가에 그 여우가 있을 것이었다. 산 어딘가에서 또는 술래가 모르는 다른 곳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었다. 빚을 다 갚고 나서 가벼워진 마음으로 술래는 빗자루를 잡고 서서 산 쪽을 바라보았다. 산은 새잎으로 초록이었다. 봄 해가 산 능선에 걸려 있었다. 바람이 아직 차가웠지만 그 안에 따뜻한 것이 섞여 있었다. 잘 사는 거겠지. 말은 하지 않았다. 생각만 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술래는 다시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그 뒤로도 술래는 오래 살았다. 마을이 복구되었고 불에 탄 자리에 새 집들이 들어섰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졌다. 아이들이 자랐고 새 아이들이 태어났다. 마을이 달라지는 것을 술래는 조용히 보았다. 자신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았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짓고 밭에 나가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여전히 하루였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다. 문이 열려 있었다. 예전에는 닫고 살았다. 마당 문도, 부엌 문도, 방 문도. 닫는 것이 익숙했다. 스스로 안에 있고 밖을 안으로 들이지 않는 삶. 그것이 누군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혼자 있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다. 부엌 문을 낮에는 대개 열어두었다. 마당 문도 걸어두지 않았다. 닫을 이유가 없었다. 누가 오면 들어오면 되고 안 오면 안 오는 것이었다. 가끔 마을 아이가 마당 안으로 들어왔다. 꽁이 굴러 들어오거나 심부름을 왔거나 그냥 다니다가 들어오거나. 술래는 그 아이들에게 뭔가를 주었다. 마당에서 자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주었고 없으면 죽 한 그릇을 주었다. 아이들은 받아서 먹거나 가지고 갔다. 아이들 사이에서 변두리 집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알려졌다. 무섭다는 소문이 없어졌다. 오히려 뭘 주는 할머니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이장이 한 번 왔다. 할매, 전보다 많이 달라지셨네요. 술래가 말했다. 내가요? 이장이 웃으면서 말했다. 예전에는 그렇게 조용했는데. 술래는 잠시 생각했다. 원래 이랬어. 이장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그 대화가 맞는지 틀리는지 술래는 확신할 수 없었다.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달라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냥 지금이 자연스러웠다. 문을 열어두는 것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이, 이웃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어쩌면 돌아온 것인지도 몰랐다. 오래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의 집으로, 아들이 마당에서 뛰어다니던 그 시절의 집으로, 문이 열려 있고 솥에서 밥 냄새가 나고 사람이 드나드는 그런 집으로. 그 집이 있었다는 것을 술래는 잊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집이 다시 되어가고 있다는 것도 서서히 조용하게,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해 늦가을 술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오래전의 산이었다. 젊었을 때의 산이었다. 나무잎이 붉게 물든 가을산이었고 오솔길을 혼자 걷고 있었다. 손에 나물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바위 틈이 보였다. 그 자리에 무언가가 있었다. 가까이 가자 짐승이 있었다. 적황색 털의 짐승이었다. 눈을 감고 낮게 숨을 쉬고 있었다. 꿈속에서 젊은 술래가 그 짐승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런데 꿈이기 때문인지 조금 달랐다. 짐승이 눈을 떴다. 황금빛 눈이었다. 그 눈이 순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 아무것도 없지 않았다. 무언가가 있었다. 무언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있는 무언가. 고마움이었다. 말이 없어도 알 수 있었다. 그 눈빛이 그것을 말하고 있었다. 죽어가던 것을 살려주어서, 지나치지 않아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살려주어서. 꿈속의 순례는 그 눈빛을 받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이 필요 없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 함께, 아주 잠깐, 그러나 충분하게. 그리고 짐승이 일어섰다. 상처는 나아 있었다. 오래된 상처처럼 흔적만 남아 있었다. 짐승은 천천히 걸었다. 비틀거리지 않았다. 산 속으로 들어갔다. 나무십 사이로 사라졌다. 사라지기 직전에 한 번 돌아보았다. 꿈속의 순례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짐승과 눈이 마주쳤다. 그 눈에는 이제 다른 것이 있었다. 고마움이 아니라 결의 같은 것이었다. 기억한다는 것이었다. 잊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라졌다. 순례는 잠에서 깼다. 이른 새벽이었다. 방 안이 어두웠다. 바람 소리가 작게 들렸다. 차가운 공기가 문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순례는 잠시 눈을 뜬 채로 누워 있었다. 꿈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과 비슷한 꿈이었다. 오래전의 산이었고, 오래전의 짐승이었다. 그것이 다시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졌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슬프지 않았다. 다만 따뜻했다. 꿈이 남긴 온기가 몸속에 있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에도 불구하고 몸이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오래 있었다. 순례는 일어나서 부엌에 나갔다. 불을 피우고 물을 올렸다. 아침이었다. 오늘도 밥을 지어야 했다. 문을 열어두어야 했다. 누가 올지 모르지만 오면 들어오도록. 오늘 아침은 죽 대신 밥을 하기로 했다. 가진 쌀로 밥을 지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했다. 밥이 되면 오는 사람 있으면 같이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아침 순례의 집 마당 문은 일찍 열렸다. 바람이 들어오고 햇살이 들어왔다. 그리고 조금 뒤 마을 아이가 하나 들어왔다. 할머니 계세요? 들리는 목소리에 순례가 부엌에서 대답했다. 들어와. 아이가 들어왔다. 밥이 다 될 때까지 같이 있었다. 봄이 오면 순례의 마당에 꽃이 피었다. 심은 기억이 없는데 피는 꽃이 있었다. 담벼락 모퉁이에 마당 한켠에 어느 날 모르게 자라나서 봄이 되면 꽃을 피우는 것들이 있었다. 이름을 모르는 것들도 있었다. 그냥 꽃이었다. 순례는 그 꽃들을 꺾지 않았다. 꺾어서 방 안에 두는 것이 좋을 때도 있었지만 그냥 두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았다. 피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피어 있는 것이 그 꽃의 일이었다. 봄바람이 마당을 지나가면 꽃이 피 흔들렸다. 순례는 그것을 부엌에서 볼 때도 있었고 마당에 서서 볼 때도 있었다. 보면서 뭔가를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냥 보았다.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들이 세상에 있었다. 이장댁 며느리가 찾아왔다. 아기를 안고 왔다. 첫 아이였다. 안겨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냥 보여주러 온 것이었다.
할매 이쁘지요? 술래가 바라보았다. 작은 얼굴이었다. 눈을 감고 있었다. 잠든 것이었다. 이쁘다. 술래가 말했다. 짧게, 그냥 그렇게. 며느리가 웃으면서 앉았다. 죽을 내왔다. 봄에 캔 나무를 넣은 죽이었다. 같이 먹었다. 아기는 계속 잠들어 있었다. 며느리가 아기 이야기를 했다. 잠을 잘 안 잔다는 것, 밤에 힘들다는 것, 그래도 보고 있으면 좋다는 것. 술래는 들었다. 대부분 들으면서 끄덕였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듣고 있었다는 것이 전해졌다. 며느리가 돌아가면서 말했다. 할매, 또 올게요. 술래가 말했다. 문 열려 있어. 그것이 전부였다. 그 봄에 행상 안악도 왔다. 물건을 팔러 온 것인데 물건은 많이 사지 않고 오래 있다 갔다. 술래의 집 마당에서 죽을 같이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예전에는 그냥 물건 주고받고 갔는데 이제는 앉아 있었다. 행상 안악이 말했다. 할매는 참 이상한 데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말이 없었는데. 술래가 말했다. 말이 없는 건 여전하죠. 안악이 웃었다. 말은 없는데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술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잠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가 달라진 것은 맞았다. 말이 늘어난 것이 아니었다. 있는 방식이 달라진 것이었다. 예전에는 있어도 없는 것 같았다면 지금은 없는 것 같아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인지 몰랐다.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어려웠다. 문을 여는 것. 그것뿐이었다. 안에 있으면서 문을 열어두는 것.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들어오고 가고 싶은 사람은 가도록. 붙잡지 않고 밀어내지도 않고 그냥 문을 열어두는 것. 봄이 깊어지면서 꽃이 더 많이 피었다. 굽은 나무에도 꽃이 조금 피었다. 해마다 봄에 이파리를 내밀던 그 나무가 올 봄에는 꽃을 내밀었다. 작고 흰 꽃이었다. 보잘것없는 크기였지만 나무 전체에 피었다. 술래는 그 꽃을 보면서 오래 서 있었다. 이 나무가 꽃을 피운다는 것을 몰랐다. 해마다 이파리만 내밀길래 꽃나무가 아닌 줄 알았다. 그런데 피었다. 작고 흰 꽃이. 술래는 그 꽃을 바라보다가 웃었다. 말이 없는 웃음이었다. 크지 않은 웃음이었다. 그냥 그 꽃에게 주는 웃음이었다.